먼저 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면요. 막 정말로 힘든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아주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던데요. 트위터 한 10개 하셨나? 페북 하셨나? 그 하루 얘기했는데 벌써 고발이 몇 개 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죠. 그냥 정제된 자세로 저와 토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 공천에 정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윤심이 뉴스에 주는 거 아니냐는 그래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유영하 변호사 공천으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누구?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정당 통해서 뒤에 대선에 나서는 제3지대는 비판 이어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예. 그 권형엽 이 전 배우자실 부실장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리죠. 그분과 관련한 일련의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측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어떤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었던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일일 것 같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면요. 막 정말로 힘든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오히려 이게 고발이 자기들이 유리해서 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자라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아주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던데요. 트위터 한 10개 하셨나? 페북 하셨나? 그 하루 얘기했는데 벌써 고발이 몇 개 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죠. 그냥 정제된 자세로 저와 토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정제된 입장을 가지고 저와 토론하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그렇게 과일 사오고 법화 가지고 유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이 먼저 관여했다고 지금 폭로하시는 분이 조명현 씨잖아요. 그 전임자 오모 씨가 체포됐더라고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체포 필요성을 법관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재명 대표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서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몸종 다루듯이 했던 공직자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넣고 자기 배우자를 보조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양지에 단수 공천한다?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답을 안 하잖아요. 몇 천만 원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조명현 씨 이전 단위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오모 씨를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라면 그 기간이 앞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왜 답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게 맞습니까?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없으신가요? 윤선님 파이낸셜 뉴스 정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정영환 위원장님이 현역 공천이 좀 커졌고 늦게 되면서 정무적 판단이 좀 개입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공천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윤심이 공천에 적용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정무적인 결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특검 재표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뤘다. 그게 아니라 특검 재표결 시기를 정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재표결 문제를 조금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더 뒤로 미루지 그랬어요? 더 앞에 하든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 걱정해서 그 시기를 정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잔머리를 쓰는 것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실까요? 예, 서울신문 조심호 기자입니다. 예, 그 조기자님? 국민들 사랑받는 지역에서 국민추천제 이제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영남 지역에서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유죠. 저희가 이 제도를 할 때 전국에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제도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랑받는 곳이 그 5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후보들이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한 겁니다. 신의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천 마무리되고 있는데 팀장이 출범 시점이나 컨셉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좀 공포적인 인물 있으신지. 저희의 선거 전략은 우리 모두가 뛴다는 겁니다. 모두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해서 선대위 한두 명의 스타가 선거를 이끄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는 구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